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금 이 10시 반 구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개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상승세로 좀 반등하며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2%대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0.46% 소폭 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3,100.28포인트, 3,1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 탄력이 더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선 회복이 됐고 0.3% 가까운 오름세, 코스닥은 2% 넘는 상승 보이며 68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다음 주 혹시 다시 또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와 비중만 함께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종목 고민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국민스탁 김정엽, 백연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 한 가지만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조언 참고하시되 결국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신중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리면 좋을까요? 저 NC소프트 195,500원을 최근에 매수했어요. TV를 네. 보고. 그러셨군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얼마 15%고요. 네네. 근데 빠져서 언제쯤 반등할까 싶어갖고요. 네, 기간을 좀 짧게 보고 계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간 내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또 매수하셨던 가격 근처에서 또 매도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흐름들 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오늘 NC소프트 195,5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194,000원으로 오늘 그래도 3% 가까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보유의 의견, 그리고 백연상 전문가는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보유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김정엽 전문가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NC소프트 손실이 크신 건 아닌데 좀 단기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등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 이후 좀 더 상승되는 부분까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NC소프트 이 종목 자체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길드워2 이제 게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지 이터널.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포함해서 이제 8개 게임들이 신작 출시를 이렇게 앞두고 있거든요, 하반기. 근데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PC 위주, PC 전용 이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모멘텀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PC 전용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동시에 이렇게 좀 많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 구간들, 그 주기들이 좀 빨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은 더 늘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하면은 이제 넥슨 코리아와의 경영권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넥슨 코리아랑 이제 이제 사업 자체를 이제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반기에는 상승 랠리를 잘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좀 많이 틀어졌죠. 둘이 이제 NC의 김택진 회장 그리고 이제 넥슨 김종주 회장과 사이까지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는 폭을 보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그 길게 추세를 놓고 보면은 저점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넥슨 지분이 이제 빠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진 흐름들을 보이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차트에 반영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아까 그 고점들을 높여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의 효과를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주를 보면서 마케팅적인 부분을 좀 한번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소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케팅,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은 마케팅 성공이 뭐 게임 흥행에 뭐, 성공을 뭐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자금력이 부족해가지고 마케팅에 좀 실패하는 좀 소형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게임 출시까지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한 자금력으로 뭐 글로벌적으로나 뭐 국내에서도 마케팅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신작들이 나왔을 때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차트를 놓고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드리면은,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이게 상승 후에 저점을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최근 저점을 터치,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도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 좀 이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가격 전략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드릴 텐데, 목표가는 이게 매수가를 넘어서서 전 고점대 라인, 이 라인까지는 이제 21만원 라인까지는 가져가셔도 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에 한번 부딪혀가지고 다시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곳에서 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저점, 이 라인대죠. 18만원을 이렇게 넘어섰을 때는 앞으로 뭐 향후 흐름은 좋은 쪽으로 이제 기대가 되지만 손절은 확실하게 지킨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유 의견 제시가 됐고요. 반등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백현상 전문가님은 반대로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NC소프트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뭐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에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 부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죠. 네, 그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된다면, 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NC소프트 조금 이에 따라서 반등세가 조금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기업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아주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뭐 게임 자체를 잘 만드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임들이 많이 있죠.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그다음에 뭐 리니지 1, 뭐 리니지 2 이렇게 게임들이 흥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음 타자가 조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 차트상 일단 조정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단 구간에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 어제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죠. 어제 장에서 NC소프트 다시 한번 24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뭐 2% 정도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단 상당 구간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가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일단 이 구간 자체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봉 차트 보시더라도 이런 구간이죠.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런 구간 바로 20주선과 5주선 데드크로스 구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 자체를 강력한 모멘텀을 동반하면서 거래까지 들어오면서 또 돌파를 해줘야 추세 자체가 이제는 상승 추세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죠. 네,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가 정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 구간 20만 2천원 구간, 20일 이동평균선 구간 되겠네요.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라인 손절가죠. 자, 손절가 라인은 240일 이동평균선 18만 5천원 구간 손절가를 잡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장이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좀 이런 안정적인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쪽의 반등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이고요. 20만 2천 원의 목표가 손절가는 18만 5천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됐고 앵커님하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NC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삼성 SDI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88,000원에 10%거든요. 네, 최근에 그래도 활짝 좀 웃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 오늘 한 10% 정도 더 사고 싶은데 가능한지 하고요. 못 가요. 네네,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8,00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98,000원까지 주가는 오히려 이익을 내고 있는데 비중을 늘려보면 어떨까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전략 함께 좀 세워드릴게요. 네. 네, 두 분의 전문가는 과연 삼성 SDI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보유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긴 하셨는데요. 김정엽 전문가님, 네네. 지금 시청자님이 이익이 이미 나고 계신 상황인데 비중을 더 늘리는 건 어떨까? 근데 그러기엔 또 단계 좀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겠죠? 네, 일단 뭐 저는 10% 정도 내에서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타이밍적인 면을 좀 놓고 봐야겠죠. 이제 언제 매수를 할 것이냐. 그럼 일단 뭐 삼성 SDI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SD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배가 아플 상황입니다. 뭐 그만큼 최근에 뭐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지금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뭐 1, 2분기에 실적 자체가 뭐 좀 심하게 말하면은 개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뭐 소형전지 분야에서는 좀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던 삼성 SDI가 이제 시장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점유율 1위를 뭐 뺏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최근 뭐 뉴스들이 나오는 게 이제 소형전지 분야보다는 이제 중대형전지 이쪽에서의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유명한 회사죠. 이제 뭐 벤틀리 이런 회사에 뭐 전기차 배터리를 대형 배터리를 뭐 공급하는 계약을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걸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과 뭐 다른 뭐 유명 브랜드의 뭐 대형 배터리, 배터리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공급이 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소형전지는 뭐 실질적으로 뭐 삼성 그 갤럭시나 뭐 노트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 판매가 좀 저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시기보다는 뭐 대형전지 이쪽 그 분야를 좀 놓고 좀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 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뭐 기간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뭐 주가 뭐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상승 준비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차트를 놓고 좀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볼 것이 많은데요. 최근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면서 이렇게 차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이제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최근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어제 이제 캔들자가 이제 갭으로 다시 뜨고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그 갭을 다시 갭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이 위에서 흐름들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 하면은 이 9만 원대 이상에서는 이제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어제 그 종가 라인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또 이 가격대 라인에서 지지선을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할 여력들이 보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 3거래일 다음 주 해서 한 2, 3거래일을 더 보시고 지금 오늘 종가죠. 어제 종가 지금 가격을 그어드린 이제 98,000원대 라인을 지키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다시 대밀리는 경우에는
자, 이제 전 저점 라인이죠. 이제 76,000원 라인대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또 밀리느냐, 여기서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75,000원 라인을 잡아드려요. 75,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뭐 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대밀린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W자 패턴이 다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밀리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다시 돌리는 흐름을 보고 그때 10%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위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하면은 2, 3거리일 후에 이렇게 추가 매수 10%를 이게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 이후에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전 고점대 라인인 11만 원. 이 라인대까지는 보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까지 나흘째 쉬지 않고 오르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뭐 7%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도 이 98,000원대를 깨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전략 세워주셨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준다면 11만 원의 목표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백현상 전문가님도 역시 보유의 의견에는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의견에도 동의해 주시나요? 추가 매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삼성 SDI 뭐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제조 부분에서는 뭐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기차 관련 시장 자체가 꽤나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나 뭐 BMW죠. 유명한 회사 독일의 뭐 BMW에서도 i8이라는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슈퍼카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배터리 수요 부분도 늘어날 것이다. 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험 단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살펴보시게 되자면 지금 특히나 뭐 중국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저조한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뭐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형적으로 바닥권 탈출 패턴들 이런 패턴들 나오고 있죠. 일봉상 살펴보시게 되자면 이런 구간들 바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세워줬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놨다라는 거는 바닥에서 이제 꾸물꾸물 올라오겠다 이런 시그널이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당 구간이죠. 계속적으로 저항대로 자리 잡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 보시게 되자면 자 앞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바닥권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붙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어떤 이슈나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보유하신 비중만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 뭐 주봉 차트 보시더라도요. 상당 구간에 지금 뭐가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20주선 자체가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주선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저항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량 그대로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목표가 알려드리겠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당 구간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이죠. 앞전 상황에서 지지라인이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 자체에 목표가 한번 11만원 구간까지 잡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이죠. 자, 손절라인은 하단 구간 바로 82,700원 구간이죠. 82,700원 구간까지 손절라인 잡고 삼성 SDI 진행을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SDI 현재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 안 하시고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는 게 어떨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다행이네요.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관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주말 앞두고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님, 네네.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모든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미국 금리 동결
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결이 되었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은 뭐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뭐 단기적인 안정 추세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기대하셔도 좋다. 근데 이제 다만 올해 안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좀 확실성을 가질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뭐 좀 제한적인 요인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다음 주에 뭐 단기 시세를 노리는 뭐 전략 이렇게 좀 펼치시면은 다음 주 뭐 무난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가 동결되면서 연내 10월이냐 12월이냐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 안정화는 좀 되찾았던 만큼 단기적으로 종목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현상 전문가님은 또 다음 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뭐 시장 자체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악재죠. 우리나라에게는 그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악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악재가 완벽히 소멸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든 이런 악재는 나올 수가 있다. 조금은 뭐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들 있거든요. 많은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관심권에 있었던 종목들 가운데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만한 종목군들을 잘 선별하신다면 좋은 기회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전략 세워주셨네요.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는 또 추석 전주이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뭐 거래량이 활성화되거나 뭐 강한 변동성을 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안정감 되찾으시면서 그동안 좀 손실 났던 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